자, 여러분, 이제 거의 종착역에 다가왔어요. 이제 우리 그 청목체의 정체는 자음 14개를 정복하면 이제 끝난 일들이거든요. 근데 종착역에 다 다다랐어요. 그래서 대략 보면, 우리가 부산까지 내려가잖아요. 예, 그러면 대구를 다 지났고, 예, 이제 경주 정도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읍과 히읗이 되면, 예, 이제 이 자음 14자를 다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그 자음하고 피읍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것들은 다 유사하게 어떤 선들이 공통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피읍은 혼자 이게 이게 외아들이야, 외아들. 형제가 없어, 비슷한 게. 예? 그래서 이응과 히읗은 동그라미가 이제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시옷, 미음, 비읍은 다 첫선이 다 똑같잖아요. 기역, 히역, 지읒, 치읒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 부분은 이제 혼자 디자인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읍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첫선이에요. 첫선. 첫선 잘 보세요. 첫선이 이렇게 쭉 가요. 이렇게 쭉 갔습니다. 첫선이 갔어요. 근데 얘가 원래 이게 피읍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피읍이에요. 피읍인데 요 안에 공간이 생겨버려요. 이렇게 면이 생기면 안 돼. 그래서 이 첫선, 여기 1번 선이에요. 1번. 요거는 2번 선이에요. 2번 선. 그래서 1번 선은 얘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선은 얘는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갑니다. 요게 피읍을 쓰는 방법이에요. 네? 이게. 그러면 여기 뭐가 차이가 나냐면 얘는 이런 사각형, 피읍에서의 이런 사각형 면적이 아니라 이렇게 된 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글씨 안에 들어가 있는 면적을 최대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고, 얘는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돼서 이게 사다리꼴 형태가 나와요. 이렇게. 사다리 뒤집어 놓은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선과 선 사이 이렇게 통과가 돼야 돼, 이렇게. 하나는 위에 있는 거는 위에다 붙고, 요거는 아래에 붙는 거야, 아래. 예? 아래에 붙는다. 예? 아래에 붙는다. 이렇게 위와 아래 선들을 붙어서 안정감 있게 가는 것. 두 번째 뭐냐면, 요거 A, 요게 B라고 해요, B. 그 위에 선이 더 두꺼워. 예? 이 밑에 선이 더 이게 두꺼우면 안 돼. 그래서 교과서 보면 요게 두껍고 이게 얕죠. 요건 원칙이에요. 피읍을 쓰는 원칙. 너무나 쉽죠. 이렇게 되니까. 예. 요 원칙을 지켜가야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파도 있어요. 파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갔죠? 딱 갔어요. 예. 이게 한 3단계 정도의 굵기. 얘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파.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파가 나오죠. 그죠? 예, 파가 나왔어요. 자, 도. 자, 파도. 예, 파도 이렇게 나왔죠. 예. 잘 보시면, 얘를 위에다 올렸어. 이렇게요. 예? 예. 얘를 위로 올렸어요. 이게 왜냐면, 얘가 길이가 짧아, 이게요. 길이가 짧아. 근데, 파를 보세요. 이 스킬을 보셔야 돼요. 파. 이렇게 됐어요, 파. 얘는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거의. 근데 도를 여기다 붙였다, 만약에. 크게 해서.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얘가 빌어먹어요. 빌어먹어. 크게 안 맞잖아, 비례가. 왜냐면, 오 발음 나는 것. 세로형 모음은 길쭉해. 그 세로형 모음을 얘 크기를 비슷하게 해서는 얘 올린 거야, 이렇게. 좀 올려줘야 돼.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딱 다들 이만큼 올라와 있죠, 이만큼. 예? 이렇게 돼야 글씨가 예뻐져요. 얘를 맞추게 되면 얘가 완전히 찐따가 돼가지고 딱 요만해져. 그러면 도가 빌어먹은 것처럼 돼버리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될까봐 올리는 거야, 올려요.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얘가 여기서 딱 끊지 않고 쭉 간 거는 뭐라 그랬어요? 이건 액세서리라 그랬죠? 이 선들. 얘가 보세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줘야 돼. 이렇게 뛰고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갔다가 와서 이렇게 쭉 밀어라. 예? 이렇게 돼야 글씨 모가 예쁘게 잘 나온다는 거예요. 글씨 두께를 보세요. 모음을 쓸 때는 대부분 다 이렇게 얇은 글씨가 많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쉽죠? 자, 요거를 이렇게 덩어리감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자, 덩어리를 만들어서 제가 또 빨간색 색연필로 한번 이렇게 싹 한번 해보면 이 덩어리감이 어떻게 되는지. 네. 자, 이렇게 파도가 나왔어요. 자, 푸른 솔, 이렇게 푸른 솔. 푸른 솔은 니을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또 글자 디자인이 틀려요. 자, 푸른 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갔죠? 쭉 갔어요. 자, 이렇게 왔어요. 이게 이제 얘는 가로형 모음이고 얘는 세로형 모음이에요. 어떻게 틀린지 보세요. 자, 이렇게 왔어요. 자,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서 쭉 예? 근데 교과서는 여기다가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이래도 돼요? 예. 근데 여기서 출발해도 돼요. 여기서. 네, 여기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이렇게. 자, 푸른, 예? 솔을, 자, 푸른 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교과서는, 이게, 른이 밑으로 떨어졌죠? 이게 올렸죠? 예,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뭐냐면 얘가 더 이쁜 걸 찾아가는 거예요.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푸른 솔 보면,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아주 그냥 덩어리감 기가 막히게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푸른 솔. 그러니까 글자가 푸른 솔 척 딱 붙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덩어리감이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푸른 솔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예? 이렇게 되면 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질서. 푸의 바로 이 자음의 밑에 선. 쭉 한번 거보겠습니다. 리을, 오. 자, 보이시죠? 같은 선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푸의 모음에 니은 위에 그 다음에 솔. 이런 질서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질서를 딱 하면 그 질서가 탁탁탁 맞아, 선이 맞게 되면은 글씨가 아주 예쁘게 돼. 예? 요거를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나중에 이제 이 푸른 솔을 이제 거의 저희가 이제 이 정체의 막다른 골목인데, 예? 이거를 가을체로 변형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얘가 직선이 안 나와, 이렇게. 이렇게 가, 이렇게. 푸. 예? 자, 른. 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요게 정체고, 요게 가을체. 뭐가 틀냐? 이게 꼭 우리가 수평과 수직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자유스러운 선들을 통해서 덩어리를 만들어가는 게 틀린 거야, 이게. 그래서 얘가 더 강하게 하면, 더 강하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면, 쭉 되면, 덩어리감이 이게 또 되게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자,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색을 한번 칠해볼게요. 자, 이렇게 푸른 솔이 나왔어요. 얘가 정체고 얘가 가을체. 예? 얘는 속도가 늦어요. 쓰는 속도가. 근데 얘는 빨라. 왜냐면 이 안에 선이 가지고 있는 속도에 의해서 나오는 조형미가 여기서 포함이 돼. 이거는 깔끔하게 이거를 글씨를 푸른 솔 가지고 유한낙세 한번 빨았어. 그럼 이제 푸른 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산에서 금방 편 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미지. 그래서 이런 자유스러움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기계로 자른 가구, 딱딱 사무용 가구 같은 느낌 들지만 이거는 그냥 원목을 딱 잘라서 그 자연미를 살려서 그 조형미를 그대로 표현하는데 필요한 게 바로 이제 이렇게 이런 어떤 그 가을채의 느낌들이에요. 이걸 보시면 글씨의 변화를 이렇게 쭉 알 수가 있다 생각. 자, 그 다음에 이제 핑크빛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핑크빛. 자, 여러분 나이 때는 이제 핑크빛이 아주 오래된 기억이죠. 예? 예. 왜냐면 그렇게 손잡고 떨린 적이 굉장히 짧아요. 이 인생에서 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손잡고 떨리지 말고 붙잡고 떨어야 돼요. 붙잡고. 예? 붙잡고 떨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떤다는 게 여러분이 설레는 걸 떠는 거지 덜덜덜덜덜덜 이게 떠는 게 아니야 이게. 예? 그래서 붙잡고 여러분은 이제 연애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핑크빛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써볼게요. 핑크빛. 자, 쉽게 너무 쉬워요. 예. 자, 여기서 손 하나 건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하나 간다.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핑. 핑 이렇게 돼 있지. 네? 자, 핑크. 피크를 내렸어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여기서 한번 내려볼게요. 쭉 내려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핑크. 빛. 얘가 약간 이렇게 되는데, 예, 빛. 예, 빛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핑크빛 이렇게 됐어요. 핑크빛. 자, 여기는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모음을 보시면, 모음에서 이 받침 지읒이 어떻게 되는지, 이 선 넘어가진 않죠? 자, 요거 보세요. 시옷과 치읓과 지읒이 받치면, 오른쪽을 쭉 내려서 점을 딱 찍어요. 이게 너무 커진 점이야, 이거는. 번져서 그런 거야, 이건. 예, 그리고 모음 보시게 되면 반드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보시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려가지고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내려서 쓰면은 안 되고, 위에 올라갔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다시 뭐냐면, 글씨를 예쁘게 쓰는 방법을 내가 쓰면서 잠깐 찾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핑크빛이 나왔어요, 이렇게. 핑크빛이. 자, 폴란드. 자, 이 폴란드는 제가 이제, 이 나라 자체가, 우리가 이제 도자기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이게 중국도 그런데, 이게 폴란드가 이게 그릇이 유명한 나라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폴란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세로형 모음이죠. 지금은, 가로형 하나, 세로형 하나, 또 가로형 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오 발음이니까 폴란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와서, 맞죠? 폴. 이렇게 됐죠? 예. 폴란드. 자, 폴란드 나왔어요. 폴란드에도 요 선들 있잖아요. 이런 선들 질서 있게 딱 맞춰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니을 들어갈 때도 얘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왜 그러죠? 이거는 공간을 치고 들어가서 덩어리감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 같은 경우 짧게 하면 안 돼. 절대 안 이쁘게 돼 있어요. 포가 이렇게 왔는데 얘가 이렇게 짧아. 그럼 얘는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폴란드도 한번 써봤어요.
폴란드 써봤어요. 자, 그 다음에 평화를 한번 써볼게요. 이 평화가 사실 이게 글씨가 이쁜 글씨는 아니야. 예? 자, 여기서 제가 일단 먼저 평화 쓰기 전에 폴란드를 또 가을칠 한번 써볼게요. 이제 문제 여러분들이 가을칠 또 배워줘야 되니까 제가 한번 써볼게요. 폴란드를 여기다가 폴 나왔죠? 예, 굉장히 빠르죠. 이거는 자유로운 손이 돼서 그래요. 폴란드 이렇게 나왔어요. 예? 자, 요 폴란드하고 느낌 틀리죠? 요거는 정말 붓 가는 대로 빠른 속도로 해서 조형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정성을 다해야 돼, 이건. 예? 그래서, 이게 가을치가 더 힘들어요? 아니면 뭐 봄치가, 정치가 더 힘들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 정치를 쓰는데, 뭐 가을치가 막 나타나. 예? 혼란이 가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경험은 아마 선배들이 다 겪었던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 서체를 이제 혼합을 하면서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를 쓰다가 갑자기 가을치가 막 나와. 가을치 쓰는데 정체가 막 튀어나와. 이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겪으면 어느 정리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선수가 되는 거야. 이제 선수가. 예. 자, 나름대로 글씨가 정돈된 느낌이 있지만 이거는 조형미가 아주 뛰어난 글씨예요, 이게. 네. 그래서 요거를 또 한번 이렇게 써보죠. 네. 교과서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체만 연습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뒷장 넘어가면, 이제 가을채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예? 봄이 가면, 이제 여름에 열심히 연습했다가 또 가을을 만나는 거지, 뭐. 예? 자, 평화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첫 선은 이렇게 쭉 직선으로 가죠, 이렇게. 점을 찍죠? 찍고 힘을 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 가죠. 평자 나왔어요. 그죠? 예, 이 화 할 때도 위에 선이 쭉 내려갈 때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선 보면 얘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누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왔죠? 예. 자, 이렇게 나왔어요. 평화. 평화 이렇게 나왔어요. 평화. 여기 보면 얘가 이렇게 쭉 맞춰가죠. 이렇게 맞춰가죠. 예, 이것도 맞춰가죠. 이렇게. 예, 요거는 가운데에 맞춘 거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가 이렇게 덩어리감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체는 이제는 눈 감고 쓸 수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이 안 나오더라고. 예. 이 정도 하면은, 정체는 제가 정복을 했어요. 이런, 소리를 제가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참 어려운 것이야. 참 내가 만들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생각이 좀 들어가요. 나는 되게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야, 이게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정중히 사과드릴게요. 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한번 내가 일단 익숙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배웠어. 근데 한 3개월 동안 가르쳤는데 이게 나보다 더 잘 써. 예? 더 잘 써. 그럼 이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여러분은 뭐 먹고 살아? 예? 여러분들이 쓰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보고도 못 쓰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기가 되는 거야, 무기가. 그래서 내가 딱 쓰면은 따라서는 잘 안 돼. 왜냐면 연습량에 받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청목 정체가 가지고 있는 힘, 청목 가을치가 가지고 있는 힘은 바로 그거예요. 연습과 시간이 없으면 절대 따라할 수 없다.
주변에 여러분들 보세요. 주변에 미대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미대 다니는 손자, 뭐 미대 다녔던 사람,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기억을 잘 못 써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퍼즐을 한번 좀 해볼게요. 퍼즐 두 개 남았죠? 예, 퍼즐을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죠? 예, 얘가 이렇게 가죠. 얘가 이렇게 가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 습관 되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요. 두께가 틀리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 힘 빼. 그리고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퍼즐 이렇게 나왔어요. 저한테 MT 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교수님이 쓰는 거 보면 너무 쉬워가지고 붙잡고 다 하면 이상하게 안 돼. 끝내기로. 너무나 쉬워 이게 너무나 쉽게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쓰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쓴 영상 보고 다 따라서 쓴다면 그게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요? 다 따라서 하면.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안에는 이제 디자인 원리도 숨어 있고 미적 원리 이런 것들 다 숨어서 그걸 다 맞춰갖고 만든 서체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감안하고 가야 돼. 네? 아시겠죠? 자, 그럼 퍼즐도 간단하게 했지만 이렇게 붙어가지고. 근데 기억이 이게 지읒이 얼마큼 침범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예, 많이 침범했죠? 예. 자, 이렇게 책을 한번 칠해보면, 예, 퍼즐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퐁당이 나왔어요. 퐁당. 자, 퐁당은 한 번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퐁당을 꼭 두 번 해야 돼요. 퐁당. 이게 익숙해가지고. 자, 퐁당을 여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갔어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왔어요. 얘 5가 너무 작으면 안 돼. 길게 빼서. 퐁. 그죠? 당. 자, 이렇게 나왔어요. 퐁당. 예. 아, 너무나 이쁘게 나왔어요. 퐁당이. 진짜 퐁당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제가 여태까지 기억부터 피읍까지 갈 때 항상 영상에서 했던 얘기들이 계속 반복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희한하게 쓰면서 다 까먹는다는 거야, 중요한 건. 그리고 다시 설명을 해야 돼. 왜냐면 여러분들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걸 다 기억을 하게 되면 천재지. 예? 근데 지금 이 작업은 반복을 계속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익숙해지는 거야, 이렇게. 그냥 젖어들어야 돼. 쫙 젖어들어서 까먹고 싶어도 도저히 까먹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반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글씨가 바로 이게 시라는 거예요, 이게. 예? 예. 자, 퐁당도 이게 쭉 보면 얘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퐁당, 이렇게 해서 퐁당. 자, 오늘 피읍을 저랑 같이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피읍 쓰는 원리를 이제 알겠어요? 첫 선 두껍고, 내려가고, 이쪽 선에 붙고, 가운데 역 사다리꼴이 딱 들어가고, 요게 이제 피읍 쓰는 방법이에요. 피읍 쓰는데 꼭 잊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응용해가지고 다른 단어를 찾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발전해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같이 수업을 한번 피읍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종착역을 히읗을 통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마치고 다음 마지막 종착역을 부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